지리산 자연보호구역의 새벽은 언제나 신비로웠다. 고대의 영혼처럼 산봉구리 사이를 세우며드는 안개, 천년의 기억을 속삭이는 나무들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시아의 마지막 보존 지역 중 하나인 이곳에서 대담한 생태 보전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다. 아직 어린 아시아 사자인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선조들의 사바나와는 전혀 다른 이 산악 생태계가 그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그의 어머니 지우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존재였다. 보호 본능이 강하고 직감적이며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채 가족을 지켜왔다. 민호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지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석진은 무리의 상징적 존재였다. 위험 있는 사자로서 확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위처럼 과묵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스쳐가는 바람처럼 예민했다. 그는 높은 바위 위에서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 숲은 평화로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가지들이 살살 흔들리며 축축한 흙 냄새가 이끼의 향기와 어우러졌다. 지우는 튼튼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석진은 바위 위에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민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겼다. 금속성 광택을 내는 파란 나비가 살아있는 하늘 조각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생각 없이 그는 나무잎과 덤불 사이로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서서히 무리에서 그리고 안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혼자만의 짧은 산책 중에 그는 마른 가지들을 밟고 얕은 물웅덩이에 발을 적시며 거의 마법 같은 순간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노출된 뿌리 옆에 놓여있는 황금빛 깃털이었다. 순전히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단순한 물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조상들의 조용한 부름, 무언의 신호였다. 한편 숲의 조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새들이 노래를 멈춘 것과 동시에 아들의 부재를 눈치챘다. 바람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나 공기를 맡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석진은 즉시 바위에서 내려와 경계태세를 취했다. 민호가 어디 갔지?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찾겠어. 석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시각 민호는 매혹적인 숲속 공터에 도착했다. 나무 꼭대기를 통해 걸러진 빛 사이로 시내가 구불구불 흘렀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 모르고 놀았지만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도 그의 가족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5마리의 하이에나가 최근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다. 민첩하고 협조적이며 조용하고 배고픈 그들이 은밀히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포식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숲은 숨을 멈춘 듯했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달렸다. 그의 점프는 짧았고 발은 떨렸다. 도망치는 중에 이끼로 덮인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대의 비문을 드러냈다. 암벽화에는 사자와 고릴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대립이 아닌 조화 속에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잠깐 멈춰 섰다.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지우는 이미 수색에 나섰지만 석진이 먼저 흔적을 포착했다. 냄새, 발자국,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달리는 동안 그는 지휘류로 덮인 제단을 지나쳤고 그곳에서 멈춰서서 앞발로 가슴을 3번 두드렸다. 본능적이고 경건한 몸짓으로 마치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무언가를 불러내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민호는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었다. 시내의 굽은 곳에서 그의 발걸음에 놀란 물뱀이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일시적으로 하이에나들을 놀라게 했다. 새끼가 동굴 속으로 숨어들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동굴 안에서 그림자들이 벽 위에서 떨고 있었고 그 벽에는 연합 속에서 빛의 상징을 보호하는 고대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숲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뛰지도 날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걸어올 뿐이었다. 백호였다. 몇 주 동안 혼자 떠돌아다니던 은등 고릴라였다. 아무도 그의 출신을 몰랐지만
그를 본 이들은 그 존재감에서 수세기의 무게를 느꼈다고 맹세했다. 움직임을 감지한 백호가 다가왔다. 그의 으르렁거림이 먹먹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하이에나들이 주춤했다. 그를 보자 약간 뒤로 물러섰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다. 단지 민호와 위험 사이에 위치했을 뿐이다. 단순한 몸짓, 조상의 몸짓이었다. 숲이 다시 진동했다. 지우가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도착하고 있었다. 석진이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민호가 어머니를 보자 황금 깃털을 떨어뜨렸다. 지우가 그것을 집어들고는 놀라며 본능적으로 늘 착용하던 조상의 목걸이에 발을 가져갔다. 깃털과 펜던트에는 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백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협이 아닌 조용한 인정이었다. 몸을 낮추고 손으로 땅을 만졌다. 존경의 신호였다. 석진이 여전히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왔지만 대립은 없었다. 오직 시선의 교환뿐이었다. 하이에나들은 그 순간에 상징적 무게를 감지하고 물러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위쪽에서는 한국 여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더 멀리서는 드론이 떠 있으면서 그 만남의 이미지를 포착했다.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평온함이 돌아온 후 지우는 황금 깃털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걸이에 끼워 넣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목걸이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것이었다.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유물이었다. 깃털의 기호와 펜던트의 조각이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우가 속삭였다. 석진은 의식적인 바위 위로 다가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새우며들어 기호를 밝혔을 때 그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숲의 수호자들에 대한 전설,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하나가 되어 지리산의 균형을 지킨다는 오래된 약속.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나 보구나. 석진이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백호는 천천히 자신만의 은신처로 돌아가고 있었다. 깊은 계곡 속 동굴, 수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지키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동굴 벽면에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사자, 고릴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하나의 원 안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백호는 이 그림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친숙했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는 수정으로 된 작은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는 황금 깃털과 똑같은 기호가 새겨진 돌판이 놓여 있었다. 백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거대한 손이 돌판을 어루만졌을 때 미세한 진동이 동굴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리산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보호구역 관리소의 박 박사는 최신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시아 사자 가족의 행동 패턴이 예측을 벗어나고 있었다. 특히 오늘 오후에 기록된 데이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상해. 사자들이 특정 지점에서 계속 모이고 있어. 그의 보조 연구원인 김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지점이 어디지? 고대 암석화가 발견됐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른 종들도 그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 박사의 눈이 커졌다. 지리산에서 30년간 연구해온 그였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다. 서로 다른 종들이 동시에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호를 데리고 목걸이가 빛나던 바위로 돌아갔다. 석진도 함께였다. 달빛이 숲을 은빛으로 물들이자 목걸이의 기호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엄마, 저기 봐.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숲속 여기저기서 작은 빛들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반딧불이가 아니었다. 나무 껍질, 이끼, 심지어 돌들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였다.
마치 숲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때 백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의 손에는 지우의 목걸이와 같은 기호가 새겨진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지우도 자신의 목걸이를 벗어 그 옆에 두었다. 두 물건이 가까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공기 중에 희미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대의 노래,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화로운 음향이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그 멜로디에 반응했다. 새들이 가지에서 내려와 가까이 모였고 작은 동물들이 두려움 없이 나타났다. 석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리산의 고대 수호자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 가족이 그 일부가 되도록 선택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멀리서 박 박사의 모니터링 장비들이 일제히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전자기장의 변화, 초저주파 진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패턴들. 그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호는 지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숲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초대였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지우는 석진과 시선을 교환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운명이었다. 가야 할 것 같아. 지우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말했다. 함께 가자, 민호도.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은 백호를 따라 월광 아래 숲길을 걸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조상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리산의 진정한 비밀이 그들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다른 누군가도 이 신비로운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차 회장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지리산 보호구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친환경 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희귀 자원 채굴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리산 지하에 묻혀 있다고 알려진 희토류 광물들에 대해서였다. 이상한 에너지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인 이 과장이 보고했다. 정확히 어떤 신호인가?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입니다. 마치 거대한 수정체가 진동하는 것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의 탐사 장비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차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신호였다. 수십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지리산에는 고대로부터 특별한 힘을 가진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찾는 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다. 한편 숲속에서 백호의 안내를 받으며 걷고 있던 사자 가족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지우의 목걸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욱 강하게 빛났다. 엄마, 저기 소리 들려? 민호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정말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흐르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무언가였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맥박 같은 리듬이었다. 백호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 이 소리, 전에도 들어본 것 같아. 석진이 중얼거렸다.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다. 박 박사는 급하게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으로도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리산 전체의 식물들이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박사님,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 연구원이 전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를 전했다. 나무들이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 모든 종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요. 천적 관계였던 동물들이 서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지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차를 더욱 빠르게 몰았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차 회장의 부하들도 이미 지리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호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 벽 앞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절벽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다. 백호는 벽면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눌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며 숨겨진 통로가 나타났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지우가 감탄했다. 통로 안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자연적인 빛이 아닌 무언가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였다. 백호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 가족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통로는 생각보다 넓었고 벽면에는 무수히 많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사자, 고릴라뿐만 아니라 호랑이, 곰, 독수리, 그리고 인간의 모습까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단순한 동굴이 아니야. 석진이 벽면의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곳은 성소야. 신성한 장소. 통로의 끝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천장은 수십 미터 높이였고 중앙에는 거대한 수정 기둥이 땅에서 솟아올라 있었다. 그 수정에서 나오는 빛이 공간 전체를 밝혀주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정 주변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호랑이, 곰, 여우, 사슴, 심지어 평소라면 서로를 피했을 포식자와 피식자들이 함께 있었다. 모든 동물들의 눈에는 평상시와 다른 지혜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백호는 수정 기둥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우도 직감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다. 그녀가 목걸이를 벗어들자 수정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강해졌다. 목걸이의 기호와 수정 표면의 문양이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모든 동물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지상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 기계 소리, 그리고 인간들의 목소리였다. 박 박사만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도 이곳을 찾아오고 있었다. 우리만 알고 있던 곳이 아니었나 보구나. 석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백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급박함이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성소의 비밀이 곧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수정 기둥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고대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고 그 힘을 둘러싼 진정한 시험이 곧 시작될 것 같았다. 박 박사가 첫 번째로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30년간 지리산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이런 구조물의 존재는 상상도 못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의 고대 조각들을 비추자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고고학적 발견 이상이야. 그가 속삭였다. 뒤이어 차 회장의 탐사팀이 도착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박 박사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팀장인 강 부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회장님이 찾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가 무정의에 대고 보고했다. 지하 성소에서는 백호가 모든 동물들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다. 동물들은 즉시 반응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대신 수정 기둥 주변으로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다. 마치 성소를 지키려는 듯이. 지우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의식 속으로 선조들의 기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백 년 전 인간들이 처음 이 산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 동물들과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리려는 탐욕스러운 자들과의 투쟁. 석진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지켜야 해.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들어왔다. 거대한 수정 기둥과 주변에 모인 동물들을 보자 그는 숨을 멈췄다. 과학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로 천적인 동물들이 완전한 평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태학의 모든 법칙을 뒤엎는 현상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백호가 그를 바라보았다. 적대감이 아닌 깊은 지혜가 깃든 눈빛이었다. 박 박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고릴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이곳의 수호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군요. 박 박사가 경외감을 담아 말했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정 기둥을 가리켰다. 박 박사가 다가가자 수정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문양들은 복잡한 생태계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거대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믿을 수 없어. 이건 고대인들이 현대 생태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야. 박 박사가 감탄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 부장과 탐사팀이 지하로 내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측정 장비와 채굴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역시 여기였군. 회장님이 찾던 에너지원이. 강 부장이 수정 기둥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잠깐, 여기서 뭘 하려는 건가요? 박 박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방해하지 마세요, 박사님. 우리는 정당한 허가를 받고 온 거니까요. 강 부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정부로부터 받은 자원 탐사 허가증이었다. 하지만 박 박사는 그 서류들이 조작된 것임을 직감했다. 진짜 정부 허가라면 자신에게 먼저 알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서류들은 가짜예요. 이곳은 보호구역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강 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순간 모든 동물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사자, 호랑이, 곰들이 탐사팀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백호가 조용한 손짓으로 그들을 진정시켰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메시지였다. 지우는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걸이가 수정 기둥과 공명하며 더욱 밝게 빛났다. 그 빛이 성소 전체를 감쌌을 때 놀라운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중에 홀로그램처럼 떠오른 영상들, 지리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한 미래들이었다. 탐욕으로 인해 파괴된 산의 모습, 동물들이 사라진 텅 빈 숲,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져 황폐해진 땅. 반대로 조화롭게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것은 경고인가요? 박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였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우의 마음의 목소리가 박 박사에게 전달되었다. 이곳을 보호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가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 부장과 탐사팀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미신적인 장난은 그만두고 일을 시작합시다. 강 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탐사팀이 수정 기둥에 장비를 설치하려는 순간 민호가 앞으로 뛰어나왔다. 어린 사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선조들의 용기가 빛나고 있었다. 안 돼. 민호가 외쳤다. 그의 외침에 응답하듯 성소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정 기둥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슬픔의 소리였다. 자연을 지키려는 간절한 호소였다. 박 박사는 결심을 굳혔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는 탐사팀과 대항할 준비를 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강력한 동맹이 있었다. 강 부장이 수정 기둥에 첫 번째 드릴을 대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 박사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박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장관님, 무슨 일인가요? 차 회장의 탐사 허가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금 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어요. 그들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박 박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강 부장을 향해 휴대폰을 내밀었다.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허가증은 가짜입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전화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백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탐사팀 앞을 완전히 막았다.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씩 백호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호랑이, 곰, 늑대들이 일렬로 서서 수정 기둥을 보호하는 방어선을 만들었다. 동물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려는 건가요? 강 부장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점점 불안해했다. 이렇게 많은 대형 맹수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위험했다. 지우는 수정 기둥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걸이가 수정과 접촉하는 순간 성소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벽면의 모든 조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고대의 그림들이 움직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천 년 전 지리산의 최초의 수호자들이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였다. 인간과 동물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던 시절. 자연의 모든 에너지가 이 수정 기둥을 통해 순환되며 생태계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던 그 시절의 기록이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기록이야. 박 박사가 놀라며 말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 영상은 계속되었다.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나타나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수호자들이 어떻게 이 성소를 숨겼는지,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 다시 조화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도 보였다. 그 예언의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군요. 박 박사가 깨달았다. 강 부장은 점점 초조해졌다. 서울에서 차 회장이 계속 연락을 보내고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부하들아, 동물들을 쫓아내고 작업을 시작해. 탐사팀이 위험용 전기봉을 꺼내 들었을 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어린 사자였지만 그의 용기는 어른 못지않았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야. 우리 선조들의 성스러운 곳이야. 민호의 외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성소 전체에 메아리 쳤을 때 수정 기둥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었다. 그 에너지는 민호를 감싸며 그를 공중으로 띄웠다. 민호. 지우와 석진이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민호는 안전했다. 수정의 에너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공중에 떠있는 민호의 몸 주변으로 황금빛 광채가 형성되었고 그 빛 속에서 고대 수호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이 산의 첫 번째 수호자다. 고대 수호자의 목소리가 성소에 울려 퍼졌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로 선택받았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심지어 강 부장의 부하들도 정의봉을 내려놓고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기다려왔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수호자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진정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고대 수호자의 시선이 박 박사에게 향했다. 박사여, 당신은 선택받았다. 이 성소의 비밀을 세상에 올바르게 알릴 임무를 맡는다. 박 박사는 무릎을 꿇었다. 과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초자연적 경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 증거다. 그때 갑자기 성소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다. 차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과 함께 무력으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 모든 쇼는 이제 그만. 내가 직접 나섰으니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겠어. 차 회장이 성소에 들어서는 순간 수정 기둥의 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탐욕과 악의에 찬 그의 존재가 성소의 순수한 에너지를 방해한 것이었다. 회장님, 이곳은 위험합니다. 강 부장이 경고했지만 차 회장은 듣지 않았다. 위험?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그가 수정 기둥에 손을 대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정에서 그의 과거가 영상으로 투사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 자연을 사랑했던 소년 시절, 그리고 점점 탐욕에 물들어가며 변해버린 그의 인생이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났다. 이건 내 과거야. 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여주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성공과 부를 위해 버려온 모든 소중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수정 기둥 앞에서 차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차 회장은 수정 기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50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그의 과거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이 지리산에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할머니, 제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요. 그가 중얼거렸다. 지우가 천천히 차 회장에게 다가갔다. 모든 이들이 놀랐다. 사자가 인간에게 적대감 없이 접근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있었다. 당신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군요. 지우의 마음의 목소리가 차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차 회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물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당신이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생명체는 원래 하나였어요. 인간들이 그 연결을 잊었을 뿐이죠. 수정 기둥의 빛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차 회장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자 성소의 에너지도 안정을 되찾았다. 백호가 차 회장 앞으로 다가와 거대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위로의 제스처였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차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신성한 곳이 세상에 알려지면 또 다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저처럼. 차 회장은 일어나서 성소를 둘러보았다. 평화롭게 모여있는 동물들, 신비로운 빛을 내는 수정 기둥, 그리고 벽면의 고대 문양들. 이 모든 것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다. 저에게는 이곳을 영원히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 회장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 박사가 물었다. 제 회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보호하겠습니다. 가짜 허가증을 만든 것도 불법 탐사를 시도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니까요. 강 부장과 탐사팀은 당황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의 투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 차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진정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해.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한 투자 말이야. 민호가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고대 수호자의 에너지가 그를 안전하게 땅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희미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호야, 괜찮니?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엄마. 이상하게도 모든 게 분명해졌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석진이 민호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이 진정한 수호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민호가 말했다.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알고 있다, 아들아. 우리는 선조들이 그랬듯이 이곳을 지킬 거야. 박 박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과학자로서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곳의 존재를 비밀로 하면서도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 박사가 다짐했다. 차 회장은 강 부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환경보호 기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지리산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 하지만 회장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은 내 몫이야.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성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수정 기둥의 빛은 이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백호는 출구 쪽으로 향하면서 차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인의 빛이 있었다. 차 회장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고마워요.
차 회장이 백회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군요. 지우는 목걸이를 한 번 더 수정에 가까이 대었다. 마지막 환상이 나타났다. 미래의 지리산 모습이었다. 더욱 울창해진 숲, 평화롭게 서식하는 동물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이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야 해요. 박 박사가 감동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가능할 거야. 차 회장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성소를 떠나기 전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수정 기둥에 경의를 표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맹세를 했다. 자연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차 회장은 박 박사에게 말했다. 박사님, 제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가 가장 어려운 첫걸음이니까요. 밤하늘 아래 지리산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별빛과 달빛이 어우러진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지리산의 비밀 7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지리산 자연보호구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차 회장의 회사는 약속대로 환경보호기업으로 전환했고 지리산 주변 지역을 추가로 매입해 보호구역을 2배로 확장했다. 박 박사는 새로운 연구소장이 되어 혁신적인 생태 보전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지우와 석진은 확장된 보호구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어엿한 청년사자로 성장했고 다른 동물들과의 소통 능력도 더욱 발달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 시대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백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민호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해. 백호는 여전히 깊은 계곡의 동굴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를 비롯해 많은 젊은 동물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찾아왔다. 백호는 기꺼이 스승 역할을 맡으며 고대의 지식을 전수하고 있었다. 박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리산의 생태계가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었다. 멸종 위기에 있던 종들이 다시 나타나고 식물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며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차 회장은 서울과 지리산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주들을 설득하고 정부와 협력해 환경 정책을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소에서 경험한 그 순간들이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회장님, 올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보고했다. 어때? 환경사업 부문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차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성소 입구 근처의 평화로운 언덕에서 박 박사, 차 회장, 그리고 사자 가족이 함께 모였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런 모임에서 그들은 보호구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계획을 세웠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박 박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생물 다양성이 300% 증가했고 멸종 위기종 복원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차 회장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의 목소리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가 가능하죠. 민호가 언덕 아래쪽을 가리켰다. 백호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요즘 들어 백호는 이런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마치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백호 할아버지, 민호가 기뻐하며 달려갔다.
백호가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보며 깊은 평안함을 느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차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물론 성소의 정확한 위치는 비밀로 하되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 박사가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알아야 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날 밤 지리산은 별빛 아래 고요한 평화에 잠겼다. 성소 깊은 곳에서는 수정 기둥이 여전히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산 전체의 생명력을 순환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었다.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달빛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지. 우리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럴 거야. 석진이 확신에 차서 답했다. 진실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지리산의 밤은 깊어갔지만 새로운 아침을 향한 희망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와 민호, 그리고 백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여정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